안녕하세요. 신미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9회 기출문제 함께 작업해 보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에 자료 입력하기 전에 먼저 모든 시트에 A열 너비 1로 설정하겠습니다.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모든 시트 선택한 후에 A열 클릭해서 역시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열 너비 1로 설정합니다. 자, 시트 1은 더블 클릭해서 시트 이름 제1작업으로 변경하고요. 자, 시트 2도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자, 시트 3도 제3작업으로 변경합니다. 자, 제1작업 시트 눌러서 전체 셀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셀 선택한 후에 자, 글꼴 맑은 고딕에 글자 크기 11포인트고요. 자,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설정합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자, 내용 입력하기 전에 일일 근무 시간과 근무 시작일 한 셀에 두 줄 입력되어 있죠. 네, Alt 엔터 키로 셀 내에서 줄바꿈 하고요. 자, 병합해야 될 셀들이 있습니다. 이거 먼저 병합해 보죠. 자, B13셀부터 D13셀까지 범위 설정하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B14부터 D14 그리고 F13, 14 자, G13부터 I13셀까지 네, 이렇게 병합할 셀들 범위 설정한 후에 홈 탭에 맞춤 그룹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자, 내용 입력할 때 문제 번호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 옆에 있는 H14셀 자, 이름 입력하지 않고요. 자, 이제 출력 형태대로 오타 없이 정확하게 내용을 입력해 봅니다. 내용 입력하고 나면 열 너비들 전체적으로 늘려주고요. 이제 제목 그려보겠습니다. 제목 도형 그리기 전에 자 1, 2, 3행 잡아서 조금만 행 높임 늘려서 제목 상자가 들어갈 수 있게 자리를 좀 만들고요. 자, 제목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입니다. 삽입 탭에서 도형 도구 눌러서 사각형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해서 자, 출력 형태와 유사하게 도형 그려보고요. 자, 이 도형에 그림자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효과에 자, 그림자 클릭해서 오프셋 아래쪽입니다. 자, 이제 도형 안에 출력 형태대로 제목 입력하고요. 자, 제목 입력하고 나면 자, 제목 상자 도형 클릭해서 홈 탭에서 네, 글꼴 맑은 고딕이고 글자 크기 24포인트 그리고 검정이고요. 굵게입니다. 자,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하고요. 자, 도형의 채우기 색 서식 탭 눌러서 노랑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결제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측에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만드는데 자, 먼저 셀을 병합하고 그리고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자, 결제가 들어갈 3칸 범위 잡고요. 컨트롤 눌러서 담당 아래 2칸 그리고 팀장 아래 2칸 부장 아래 2칸 이렇게 범위 설정한 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모두 잡아서 모든 테두리 그리겠습니다. 자, 결제 글자가 들어갈 열 너비 조금 줄여주고요. 자, 결제 Alt 엔터 눌러서 한 셀에 두 줄 입력합니다. 나머지 네, 담당과 팀장과 부장 입력하고요. 결제란 다 만들고 나면 네,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누르고요. 자, 홈 탭에서 붙여넣기에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있는 그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결제란이 그림처럼 복사가 되었고요. 자, 출력 형태대로 위치시키고 네, 크기 조절도 해보겠습니다. 자, 결제란 완성되고 나면 네, 원본은 반드시 삭제를 하는데요. 자, 결제란에 그려진 열 머리끈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삭제 누르겠습니다.
이제 채우기색 지정할 건데요. B4부터 J4셀까지 컨트롤 키 눌러서 G14 그리고 I14셀 클릭한 후에 채우기색은 조건처럼 주황으로 지정합니다. H14셀에 유효성 검사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한 후에 제한 대상은 목록이고 원본은 이 5셀부터 이 12셀입니다. 확인 누르고요. 자, 그러면 H14셀 옆에 이렇게 목록 단추 생겼고요. 목록 단추 눌러서 우리가 방금 전에 원본 범위 잡은 목록 중에 이름 클릭해서 표시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셀 서식 지정합니다. D5셀부터 D12셀까지. 자, 글자 뒤에 학과를 표시하게 할 건데요. 자, 컨트롤 1 셀 서식 단축키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면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선택하고요. 자, 우리가 서식을 적용하려고 하는 이 셀 범위에 있는 데이터들 형태의 문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일 경우에는 형식을 골뱅이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추가로 표시하고자 하는 문자열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학과라고 입력하고요. 자, 보기에 이렇게 서식이 적용된 거 확인하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름 정의할 건데요. F5부터 F12셀까지 부서명으로 이름 정의합니다. 이름 상자에 부서명이라고 입력하고 반드시 엔터 치고요. 자, 이제는 함수 사용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는데요. 1번에 분류란에는 사원 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정규 전환, 2이면 산하 경력, 3이면 계약 전환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함수 choos와 write 함수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원 번호의 마지막 한 글자 추출하는 write 함수부터 써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요. write 함수 더블 클릭. 자, 우리가 추출하려고 하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열 사원 번호지요. 사원 번호 콤마. 자, 오른쪽에서 우리 마지막에서 한 글자 꺼내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사원 번호의 마지막 한 글자 추출되었습니다. 자, 이 write 함수의 결과가 저희 choose 함수의 인수로 들어갈 겁니다.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낸 후에 자, choose 함수 더블 클릭 FX 누르죠. 자, choose 함수 첫 번째 인수에 방금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사원 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들어가는 거죠. write 함수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놓고요. 자, 이 마지막 번호가 1일 때 반환해야 될 값 value 1에 입력합니다. 1이면 정규 전환을 반환할 거고요. 자, value 2란에는 첫 번째 결과값이 2이면 반환할 값이죠. 첫 번째 결과값이 2일 때 반환한 값 입력합니다. 산학 협력이고요. 자, value 3에는 첫 번째 인수의 결과가 3이면 반환할 값, 계약 전환입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첫 번째 분류값 나왔고요. 아래로 수식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총급여 계산하겠습니다. 총급여는 1일 근무 시간에 60을 곱하고 시간당 급여를 곱하는데 시간당 급여는 부서명이 개발부이면 11,000원이고 그 외에는 8,000원으로 계산하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함수는 if 함수고요. 자, 먼저 시간당 급여를 먼저 구해보죠. 시간당 급여는 부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if 함수를 쓸 거고요. 자, 조건 부서명이 개발부인지 아닌지가 조건인 거죠. 그래서 부서명 클릭하고 equal 개발부는 문자열이니까 반드시 따옴표 안에 입력합니다.
자, F5셀이 개발부이면, 그래서 참이면 시간당 급여는 11,000원이 되는 거죠. 네, 반환할 값 11,000. 자, 그렇지 않으면, 네, 8,000이 반환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사원의 시간당 급여가 나왔습니다. 이제 조건에 있는 것처럼 계산식을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자, if 앞에 우리 총 급여는 1일 근무 시간에 자, 곱하기 60 곱하죠. 60. 그 다음에 곱하기 시간당 급여. 우리 2% 시간당 급여 계산했으니까요. 자, 엔터를 치게 되면 첫 번째 사원의 총 급여 계산이 되었고요. 자, 아래로 수식 복사하면 나머지 사원들의 총 급여도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기획부의 1일 근무 시간 합계를 구하는데요.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결과값 뒤에 시간을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합계를 구하긴 하는데 조건에 맞는 경우만 합계를 구하네요. 그래서 sumif 함수고요. sumif 함수 더블 클릭하고 F6 눌러 보겠습니다. 자, sum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할 세례 범위예요. 자, 우리 조건은 기획부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기획부인지 아닌지 검사할 세례 범위는 전체 부서명 범위인 거죠. 그런데 조건에 자,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F5셀부터 F12셀까지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지 않고 우리가 아까 정의해놨던 이름 부서명이라고 이곳에 입력합니다. 자, 정의된 이름 쓸 때 따옴표 쓰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입니다. 조건은 기획부가 조건이죠. 그래서 직접 기획부라고 입력하고요. 자, 세 번째는 합을 구할 실제 셀입니다. 우리는 근무 시간에 합을 낼 거죠. 그래서 1일 근무 시간 전체 범위. 자, 확인 버튼 누르면 근무 시간 합계 나왔고요. 자, 결과값 뒤에 추가로 시간을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 뒤에 연결하는 연산자, 엔드 연산자 쓰고 자, 시간은 문자열이니까 따옴표 안에 시간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제 4번 한국대학교의 지원자 수 구하는 문제고요. dcount A 함수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dcount A 함수 써서요. F6 눌러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범위 잡을 때 제목부터 잡는다 그랬고요. 네, 전체 범위 다 잡아도 되고요. 두 번째는 계산을 할 열 번호나 열 제목을 입력을 하는데요. 아무 열이나 선택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함수, dcount A 함수는 빈 셀만 아니면 다 개수를 세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수로 사실은 우리 데이터베이스 범위 잡은 거에 아무 열이나 선택을 해도 돼요. 근데 만일 우리가 요 함수가 dcount A가 아니고 dcount 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조금 그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dcount 함수는 수치 데이터만 개수를 세기 때문에 그때는 자, 문자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우리 한국대학교의 지원자 수를 구하는 거니까 자, 학교명의 개수를 세죠. 그래서 2라고 써도 되고 자, 학교명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수는 조건 범위입니다. 자, 조건 값과 조건에 해당하는 제목이 인접한 셀을 범위를 잡는데요. 자, 우리 조건이 한국대학교인 거고요. 해당하는 제목, 학교명이 같이 인접해 있는 셀, 자, C4셀부터 C5셀입니다. 자, 확인 누르면 자, 한국대학교의 지원자 수 계산이 되었고요. 이제 최대 1일 근무 시간 구해보겠습니다. max 함수를 사용하고요. 자, max 함수 더블 클릭해서 자,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는 범위 자, 1일 근무 시간 중에서 최대값을 구할 거죠. 그래서 1일 근무 시간 전체 범위 잡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6번 부서명 구해보겠습니다. 자, H14셀에서 선택한 이름의 부서명을 구하고요. VLOOKUP 함수 사용합니다. 자, VLOOKUP 함수 더블 클릭해서 F6 누르고요. 자, VLOOKUP 함수 찾아서 추출하는 함수죠. 우리는 H14셀의 이름을 찾아서 그 이름에 해당하는
부서명을 추출할 겁니다. 자, 찾을 값 H14셀의 이름이고요. 자, 두 번째 표의 범위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값과 추출하려고 하는 값을 포함하게 범위를 잡으면 되는데, 자, VLOOKUP 함수 같은 경우에는 찾으려고 하는 값이 반드시 첫 번째 열에 오도록 범위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 찾을 거니까 이름 열이 첫 번째 열에 오도록 범위를 잡는 겁니다. 자, 제목은 잡지 않습니다. 이 5셀부터 범위 잡아서 자, 부서명까지 포함을 하면 돼요. 더 넓게 잡는 건 상관이 없고요. 자, 이름 부서명 잡아서 자, 세 번째 인수는 자, 열 번호입니다. 추출할 열 번호인데요. 우리는 부서명을 추출할 거예요. 우리가 범위 잡은 그 표 범위에서 두 번째 열이죠. 그래서 2라고 입력하고요. 자, 네 번째 인수 우리가 이름 열에서 이름을 찾을 건데 정확하게 일치한 값을 찾을 거죠. 그래서 false 혹은 0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이래서 김정미에 해당하는 부서명 기획부가 추출이 되었고요. 자, 이름이 바뀌어도 자, 바뀐 이름에 대한 부서명 계속해서 추출이 가능합니다. 이제 조건부 서식 해보겠습니다. 자, 1일 근무시간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적용합니다. 자, 1일 근무시간 전체 범위 잡아서 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있는 조건부 서식이고요. 데이터 막대입니다. 자, 막대 스타일은 빨강이고요. 자, 이제 제1작업 마지막으로 자, 표의 테두리 그려보겠습니다. B4셀부터 J14셀 전체 범위 잡은 후에 자, 모든 테두리 그려주고요. 자, 출력 형태 보고 굵은 테두리 부분 범위 설정하겠습니다. B4셀부터 J4셀 자, 컨트롤 키 누르고 B5셀부터 J12셀 B13셀부터 J14셀까지 범위 잡아서 자, 굵은 상자 테두리 설정합니다. 자, F13셀 대각선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서식 클릭하고요. 테두리 탭에서 자, 대각선 모양 X자 형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이제 5행부터 14행까지 범위 잡아서 행 높이 조금만 늘려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1작업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제2작업 필터 및 서식 작업 해보겠습니다. 자, 필터 작업하려면 제1작업을 제2작업으로 복사를 해야 되죠. 자, 제1작업에 B4셀부터 H12셀까지 컨트롤 C 복사해서 제2작업에 B2셀에 붙여넣기 합니다. 자, 데이터가 잘린 부분이 있으면 더블 클릭해서 열 너비 넓혀주고요. 자, 이제 고급 필터 조건 보겠습니다. 학과명이 무역이거나 1일 근무 시간이 6 이하인 자료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건 하니까 OR 조건입니다. 자, B13셀의 조건에 해당하는 제목들 먼저 복사해 와야죠. 자, 학과명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1일 근무 시간 컨트롤 클릭해서 컨트롤 C 복사해서 B13셀에 컨트롤 V 붙여넣기. 자, B14셀의 학과명에 해당하는 조건값 적을 건데요. 자, 조건은 무역입니다. 이곳에 무역이라고 입력하고요. 자, 1일 근무 시간에 조건값 적겠습니다. OR 조건이니까 학과명과는 다른 행에 입력해야 되고요. 자, 6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6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제 표 안에 셀 포인터 놓고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 클릭하고요. 자, 목록 범위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고급 필터 결과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조건 범위는 B13셀부터 C15셀이고요. 복사 위치는 B18셀부터 표시할 겁니다. 자,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 추출되고 나면 자, 고급 필터의 결과 셀들 전체 범위 잡아서 자, 홈 탭에서 채우기색 없음 설정하고요. 자, 표 서식에서 표 스타일 밝게 11입니다.
자, 우리가 범위 잡은 표의 범위 내에 자, 머리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2작업 고급 필터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제3작업 피벗 테이블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제1작업에 지금 범위 설정되어 있는 거 이대로 피벗 테이블에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피벗 테이블 클릭하고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기존 워크시트고요. 자, 위치는 제3작업의 B2 셀입니다. 자, 이제 필드 목록에서 자, 피벗 테이블의 각 영역에 위치할 필드들 자, 끌어다 놓을 건데요. 자, 출력 형태를 보고 확인합니다. 자, 근무 시작일 행 레이블이고요. 부서명 열 레이블이고요. 자, 일일 근무 시간과 부서명은 값입니다. 그래서 근무 시작일 행 레이블로 드래그, 자, 부서명 열 레이블로 드래그 하고요. 자, 일일 근무 시간 값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일 근무 시간 합계를 낼 게 아니고요.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일 근무 시간 클릭해서 자, 값 필드 설정, 계산 유형은 평균이고요. 자, 사용자 지정 이름에 우리 출력 형태처럼 일일 근무 시간으로 수정해 줍니다. 자, 두 번째 값은 부서명입니다. 자, 부서명 값으로 가져가고요. 자, 필드 목록은 닫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대로 자, 우리 출력 형태에 보면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에 근무 시작일과 부서명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 레이블 대신 근무 시작일이라고 입력하고요. 자, 열 레이블 대신에 부서명이라고 입력합니다. 이제 조건대로 피벗 테이블 편집할 건데요. 자, 첫 번째 근무 시작일을 그룹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 시작일 아무데나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그룹 클릭하고요. 자, 그룹 단위 월입니다. 자, 근무 시작일 그룹화 됐고요. 자, 이제는 레이블이 있는 셀병합 및 가운데 맞춤 설정입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수정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이고요. 자, 레이블이 있는 셀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하고 조건 3에 보면 빈 셀은 별표 2개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 4에 보면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약 및 필터 탭에서 행 총합계 표시, 체크 표시 없애고요. 자, 이제 부서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에는 부서명이 총무부, 기획부, 개발부인데요. 내림차순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순서가 맞지 않아서 정렬해줘야 됩니다. 자, 부서명 목록 단추 눌러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하고요. 자, 이제 정렬, 나머지 부분은 출력 형태를 보면서 수정해야 될 거 있는지 편집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자, 근무 시작일 보면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근무 시작일과 총합계 범위 잡아서 홈 탭에서 가운데 맞춤하고요. 자, 나머지 값들은 오른쪽 정렬되어 있습니다. 값 부분 모두 범위 잡아서 오른쪽 맞춤 선택하고요. 이렇게 해서 제3작업 피벗 테이블 작업 끝냈습니다. 자, 이제 제4작업 차트 그려보겠습니다. 자, 차트 그리려면 제1작업에서 먼저 차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 범위 설정합니다. 네, 출력 형태의 차트를 보니까 먼저 이름 항목이 차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일일 근무 시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이름 항목에 보면 차트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도 있고 없는 이름도 있죠. 그래서 차트에 표시되어 있는 이름만 범위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름 제목부터 잡는데요. 자, 이름 클릭하고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이영자 그리고 오경수 자, 그 다음에 심상민 그리고 김길동 박대구까지 이렇게 범위 잡고요. 자, 이번에는 일일 근무 시간입니다. 범위 선택한
이름에 해당하는 근무 시간만 잡는 겁니다. 자, 일일 근무 시간 제목 클릭하고, 자, 두 사람 범위 잡고요. 자, 나머지 세 사람도 범위 잡아서, 자, 이제 차트 삽입 탭 눌러서, 자, 원형 차트고요. 3차원 원형 차트입니다. 차트 그려지고 나면, 네, 차트 이동 눌러서, 자, 새 시트로 차트 이동하고요. 시트 이름은 네, 제4작업이라고 지정합니다. 제4작업 시트 그려지고 나면 제4작업 시트 반드시 제3작업 시트 뒤로 순서 변경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조건대로 차트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레이아웃인데요. 자, 차트 레이아웃은 이 레이아웃 2번입니다. 그리고 차트 스타일은 스타일 16이고요. 자, 차트 영역 서식 변경하겠습니다. 차트의 글꼴은 네, 맑은 고딕에 11포인트고요. 자, 차트 영역에 채우기 효과 있습니다. 서식 탭 눌러서 도형 채우기에 자, 질감이고요. 자, 편지지입니다. 자, 제목 서식 변경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클릭해서 출력 형태처럼 제목 변경하고요. 자, 차트 제목 입력하고 나면 자, 제목 테두리 클릭해서 자, 글자 속성 변경합니다. 홈 탭에서 자, 글꼴은 맑은 고딕이고 자, 굵게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입니다. 차트 제목에 채우기 색깔이 있습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이고 자, 테두리도 그려줍니다. 도형 윤곽선 네, 자동. 첫째 조각의 각을 50도로 지정합니다. 자, 차트 클릭하면 자, 데이터 계열이 선택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데이터 계열 서식에 첫째 조각의 각 50으로 설정하고요. 자, 박대국 조각만 분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박대국의 조각 한 번 더 클릭하면 자, 출력 형태대로 조금만 바깥쪽으로 드래그해서 조각을 분리하고요. 자, 이제 데이터 레이블 표시할 건데요. 자, 지금 박대국의 조각만 선택이 되어 있죠. 이러면 안 되고, 자, 다시 한번 전체 계열 선택한 후에 데이터 레이블에 자,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 눌러서 자, 레이블의 내용은 네, 항목 이름 그리고 값이고요. 백분율 세 가지입니다. 지선 표시는 체크 없애고요. 자, 각 레이블 내용을 보면 다 줄바꿈 되어 있습니다. 구분기호 줄바꿈으로 바꾸고요. 자, 이제 범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대로 범례 표시되어 있네요. 변경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자, 위치만 조금씩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 삽입합니다. 자, 삽입 탭 눌러서 네, 도형 클릭하고 자, 설명선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클릭해서 도형 그리고요. 자, 노란색 조절점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모양 만들어줍니다. 자, 도형 안에 내용 입력하고요. 자, 내용 입력하고 나면 테두리 클릭해서 자, 글자 색깔 검정으로 변경하고 네,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설정하고요. 자, 도형의 채우기 색 변경합니다. 서식 탭에 도형 채우기에 흰색 설정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4작업 차트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 자, 9회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저희 ITQ 엑셀 강좌 마지막 시간으로 기출문제 10회 작업해 보겠습니다.